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학습지에 있는 빈칸을 채워가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순서대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행위가 형법 조문에서 그러니까 그 형법 조문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든 그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지를 검토해야 하고요.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위법성을 검토합니다.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위법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해서 이게 책임까지 통과되고 나면 범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조금 더 복습을 더 해볼게요. 자,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329조에는 절도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되면 이 행동이 절도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형법 조문을 보면서 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형법에서 제38장은 절도와 강도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법률 조문을 직접 읽어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 내용들을 한번 쑥 편하게 읽어볼게요. 자, 제329조는 절도입니다.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걸 얘기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걸 절도라고 부르는데 제330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지금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돼서 실제로 시행되는 건 올해 12월 9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입실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대요. 그래서 그냥 절도인 것보다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하게 되면 형량도 더 많이 늘어난 거 보이죠? 그냥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래.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죄의 구성 요건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 자,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 무너뜨리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요거는 무너뜨리는 게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도 이 특수절도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혼자 물건을 훔쳐오면 절도지만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물건을 훔쳐오면 이 2명이 더 협동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수절도, 더 위험하다고 해서 특수절도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특수절도를 구성하는 요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자, 331조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오토바이 같은 거 이걸 일시 사용한 자는 이런 벌에 처한다. 요거는 그냥 갖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사용하고 돌려줘도 허락 없이 사용만 해도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이라는 범죄가 성립되게 된답니다. 강도는요. 그냥 절도랑은 또 다르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요런 것들을 강도라고 부른대요. 폭행, 협박이 더 들어가네요. 특수 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입실해서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협동해서 전조의 죄를 범한 자 이런 것들을 특수 강도라고 부르면서 형량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질 강도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악취, 약취 또는 유인해서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해서 그냥 강도보다는 더 형량이 세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올가매고 이걸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모습은 그냥 강도가 아니라 인질 강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됩니다. 강도 상해, 해상. 이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강도 살인, 강도 치사. 이건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이런 죄가 형성되고요. 강도 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 더 형량이 세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상 강도는 바다 위에서 강도 짓을 하는 건데 바다 위에 있으면 정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어서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만들었나 봐. 형법에 적어 놓고 있나 봐요. 그래서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 요렇게 범죄가 구성되는 요건들을 봤고요. 342조 미수범. 자, 지금 제329조 내지 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까 329조가 절도였거든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그리고 그것부터 341조까지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도죄 미수라도 처벌을 하는 거지. 절도의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절도를 완성시키지 못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형법 조문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절도 미수도, 강도 미수도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률 조문을 실제로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 법률 조문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행동이 이 강도 또는 절도 이런 것들의 구성 요건이 되는 건지를 실제로 읽어봤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은 그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접 찾아봐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와봤어요. 이제는 오늘의 수업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먼저 따져보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 위법성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 위법성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위법성이란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봐서 위법하다는 가치 판단.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고 와 진짜 나쁘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걸 위법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관의 사형 집행 행위였다면, 그러니까 교도관이 사형수를 그 절차에 맞게 사형을 시키는 거라면, 요걸 살인죄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인 건 맞잖아. 하지만 사형 집행수가 이 절차에 맞게 자기의 일을 하는 거라면, 요걸 살인죄라고 생각하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 이런 걸 사실 정당 행위라고 해서 위법성을 부정시켜주고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서 인근 가게로 뛰어드는 과정에 물건을 파손한 경우. 물건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를 따져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건을 파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범죄 구성 요건을 통과했는데 이걸 너네가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봤을 때 와 나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해서 돌진하는 자동차를 내가 그냥 배치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가게로 뛰어들었는데 그러다가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만약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이런 걸 긴급 비난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러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살펴볼 거고요. 총 5가지입니다.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이 5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오늘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교과서와 학습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52쪽, 3쪽 밑을 보면 그 위법성 조각 사유 사례들이랑 설명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랑 학습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볼게요. 자, 지금은 153쪽 밑에 있는 사례를 먼저 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례입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과연 체포죄가 성립할까? 사실 그 교과서 맨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 보면 체포와 감금의 죄라고 나와 있거든. 그냥 사람을 체포해서 가둬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체포는 사람의 몸을 묶어두는 거고요. 감금은 어디다 가둬놓는 건데 그냥 멀쩡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몸을 신체를 묶어두고 있으면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체포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 근데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했대. 요거 체포죄가 성립될까? 요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학습지에 있는 정당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정당행위는 그 형법 조문 제20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선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말이 어렵죠? 요걸 정리하기 위해서 쌤이 좀 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는데 정당 행위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선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당하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정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정당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법령에 의한 행위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어. 자, 보세요.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르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이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대요. 사실 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체포하고 있는 그런 행위 절대 안 되거든요. 체포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현행 범인이라면 누구든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어도 체포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 그 법에 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체포죄가 성립되지 않고 현행범 체포라는 이름으로 정당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답답하다고 질책을 받는 이유가 뭐야?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법에서 시키는 대로, 법이 하라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거든. 그러면 공무원이 움직이는 건 전부 다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한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죽인 행위기는 하지만 교도관이 해야 할 법에 따라 적혀진 행위를 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도 법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해서 정당행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론 중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걸 사실을 얘기하든 허위 사실이면 벌이 더 세지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돼버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한번 봐봐.
내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 재판장에서 낱낱이 까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이 지금 법정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변호사의 일인걸. 그래서 이게 정당하다고 보는 걸 이걸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변론 중 명예훼손 이런 일들은 명예훼손죄로 실제로 성립되질 않아요. 정당행위 중에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 기타 사회 선구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성직자의 종교상 행위. 자, 예를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줄게요. 어떤 교회에 그 왜 신부님이 있으면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벽 가림막이 딱 쳐져 있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 고하러 오잖아. 그래서 신부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일도 저질렀고 이런 일도 저질렀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엉엉 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지. 자, 그걸 고해성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간첩이 이 자기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야. 근데 그게 너무 심적인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디다가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신부님을 찾아갔어. 그래서 신부님 앞에서 제가 간첩인데 지금 남한의 기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너무 힘듭니다라는 걸 막 고했단 말이야. 근데 신부님이 그걸 다른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꽁 지켜주신 거야. 원래 고해성사한 내용은 신부님이 마음대로 까발리거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고해성사거든. 근데 이 신부님이 간첩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비밀을 지켜주신 거야. 자, 간첩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신부님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라고 막 얘기가 나왔는데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했어. 그래,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의뢰 신부님들이 하는 고해성사에서 들은 얘기들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의 그런 풍습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이 간첩을 알았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우리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라고 해서 신부님의 죄가 성립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자, 정리하면 교과서 153쪽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사례.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체포죄가 성립될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한 건 절차에 부합하고요. 경찰관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당 행위 중에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될 겁니다. 만약에 경찰관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네? 하면서 쌤이 그 사람을 붙잡아 두었다 라고 하면 붙잡아 두었다고 해도 쌤도 체포죄가 성립되지 않지. 왜냐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번에는 교과서 152쪽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례를 보면 이런 식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강도가 흉기로 찌르려는 것을 피하려고 근처에 있던 몽둥이로 강도를 때려 강도의 팔이 부러졌다. 자, 지금 강도의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단순히 폭행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사람의 신체가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성립합니다. 자, 과연 이 상황이 상해죄로 성립되는 걸까요? 자, 너네가 생각해도 강도가 지금 찌르려는 것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몽둥이를 막 뒤져가지고 그걸로 다급하게 강도를 때렸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강도를 다치게 했을 때 이것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해당되지만 사람의 신체를 훼손해서 구성요건은 해당되지만 이게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뭔가 위법하다,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니?
들지 않을 거예요. 강도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고 그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행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정당방위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당방위는 헌법 조문 제21조에 적혀 있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저히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벌하지 아니한다. 자, 요걸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조금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당장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강도가 나를 찌르려는 것을 피하려고, 그래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를 친 거지만 만약에 나의 친구가 지금 강도한테 위협을 받고 있어. 그 위협받고 있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강도를 공격하는 것도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보호,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는 그것을 방위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를 공격하거나 강도가 친구를 공격한다면 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됩니다. 쌤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말했지만 실제 판결을 낼 때는 정당방위를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단순히 막기 위한 정도만 행동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방위하는 정도가 그 정도를 넘어섰다면 그것을 과잉방위라고 부르고 위법성이 조각 부정되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을 주긴 주는데 그 형보다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 전제는 형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를 찌를 때 그걸 나를 찌르는 행동만 방위하기 위한 거여야지 내가 도리어 강도를 지금 여기는 팔을 부러뜨린 거지만 만약에 내가 강도를 죽였다라고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를 찌르지만 않도록 하는 그 선에서만 멈춰야 돼. 강도를 묶어두든지 이런 식의 정도로까지만. 근데 강도를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너무 과잉으로 방위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152쪽 왼쪽에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가볼게요. 상황을 그려볼게요. 사나운 개한테 쫓기고 있어요. 급하게 남의 집에 담을 넘어서 피하는 과정에 담 넘어 있던 장독이 깨졌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집을 아무 허락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 구성 요건 해당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남의 집 장독을 깨트렸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깨트리면 이것도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너네가 이 상황을 그렸을 때 나는 지금 사나운 개한테 쫓기고 있어. 요걸 피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물어 뜯길 것만 같아.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남의 집에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장독이 깨졌다면 이것을 봤을 때 와, 저 새끼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갔네? 와, 정말 저거 남의 집 장독을 깼잖아. 저 나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거 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법제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용서하지 못할 부정적인 일일까?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을 한번 봐야 됩니다. 긴급피난은 형법 조문 제22조에 나와 있고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눈에 보기 쉽게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를 하면요. 자, 현재 위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사나운 개한테 쫓기고 있다는 위난,
있어요.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행위, 내 신체가 다치면 안 되잖아. 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 이런 여야 하고요. 이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게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긴급피난을 공부할 때 이 상당한 이유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최후 수단이어야 돼요. 만약에 사나운기한테 쫓기고 있는데 굳이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피할 수 있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남의 집에 기어코 들어갔다. 요거는 과잉으로 피난한 거라서 요거 오히려 형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해야 돼요. 이 사례에서 피난행위, 이 도망가는 행위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내 신체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침해되는 법익은 담 너머에 있던 깨진 장독이 이렇게 재물, 그리고 남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까지 침해가 된다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과 주거라는 안정적인 주거라는 법익보다도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내 신체나 생명의 법익이 더 우월해야 돼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내 신체 생명이고요. 침해된 법익은 안정된 주거나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적인 것보다 사람의 신체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요 사례는 긴급피난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이 상당한 이유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잉피난이라고 해서 오히려 형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정대 부정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고요. 긴급피난은 정대 정의 관계로 요약 가능합니다. 사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정당방위 사례를 다시 볼게요. 강도가 흉기로 찌르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던 몽둥이로 강도를 때려 강도의 팔이 부러졌다. 지금 내가 공격한 것은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나고 부정한 것은 강도야. 내가 강도, 부정한 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걸 정당방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긴급피난은 정대정, 다른 것끼리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다시 봤을 때 사나운기한테 쫓기다가 급하게 남의 집 담을 넘어 피하는 과정에서 담 너머에 있던 장독이 깨졌다. 지금 남의 집을 공격한 거란 말이야. 남의 집과 남의 집 장독. 그러니까 타인을 공격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인데 내가 공격한 남도 정이야. 정대 정의 관계는 긴급피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네가 사례를 볼 때 이게 정대 부정인지 정대 정인지를 통해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전부 다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를 찌르려는 것을 피하려고 강도를 때렸다. 강도가 친구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도를 때렸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례는 자신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사례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건데 전부 다 정대 부정의 관계, 내가 강도 나쁜 놈을 지금 공격한 거잖아. 이걸 정당방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또 긴급피난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 자, 요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강도가 나를 찌르려는 것을 피하려고 타인의 집에 숨어들었다. 강도가 친구 찌르려는 것을 막기 위해 친구의 몸을 피신시키다 친구의 팔을 부러뜨렸다.
지금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강도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위난이 발생했어요. 그 현재 위난으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타인의 집에 숨어들었지. 다른 정대 정의 관계로 표현되니까 요거 긴급피난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현재 위난으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그 친구의 팔을 부러뜨렸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 내가 만약에 강도를 공격했다면 정당방위지만 친구를 지금 내가 끌어내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나와 친구의 관계에서는 요거는 정대정의 관계라서 긴급피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대부정, 정대정의 관계를 구분해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별해내는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아까 학습지에 필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예시는 쌤이 설명 따로 안 했거든요. 지금 다시 할게요. 정대 부정, 정대 정의 관계에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당방위에서의 예시를 한번 보세요. 경찰의 무리한 연행 시도가 있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반항하던 중에 경찰관한테 상해를 입혔어. 자, 지금 경찰관한테 상해를 입혔어. 자, 그러면 경찰은 나를 기준으로 정의 관계가 아니고 부정의 관계가 있는 거지. 나를 공격한 사람이 경찰이었잖아. 이 부당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찰을 내가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대 부정. 정은 나고 부정은 경찰관이 될 거예요. 이 관계로 성립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사례 볼게요. 긴급피난에서 예시. 자신에게 덤벼드는 개를 다치게 한 행위. 자, 지금 보면 개를 다치게 했단 말이야. 나를 공격하는 개를 다치게 한 거. 그러면 선생님, 나를 공격하는 개, 얘가 부정한 거니까 정대 부정의 관계라서 정당방위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개는 내가 개를 다치게 했다는 건 사실상 법에서는 개는 약간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재산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를 다치게 했다는 건 개의 권리를 침해했다기보다는 그 개를 재산으로 갖고 있는 주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나는 개를 공격한 게 아니고 개 주인을 공격한 거지. 자, 그러면 개 주인은 나에게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정한 사람인 거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피난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152쪽 왼쪽에서 세 번째 사례에 있는 것들 살펴볼게요. 자, 지갑을 훔쳐 달아나고 있는 절도범이 있어요. 이틀 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절도범을 넘어뜨려서 자기 지갑을 되찾았습니다. 자, 지금 넘어뜨리기까지만 했어요. 뭔가 신체에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졌는데 사람이 다치진 않았으니까 상해죄까지는 아니고 요게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너네가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봐봐. 이 절도범을 넘어뜨려서 자기 지갑을 되찾은 이 사람을 너네가 폭행죄로 벌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법제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구행위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구행위는 형법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읽어보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구권이라 함은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거쳐서 내 권리를 찾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지금 재판장에 나와야 되는데 해외로 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소지도 모르고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 재판장에 부르려면 그
재판을 받는 상대방한테 우편으로 재판장에 나오세요라고 법원에서 우편을 하나 보내주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주소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내 지갑 훔쳐간 사람, 이 사람 내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 재판을 열려면 그 사람을 알아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내 권리를 찾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의미를 다시 보면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의 사례를 보면 지갑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을 이틀 뒤에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대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 다니다가 저 내 지갑 저거 딱 내 건 줄 알아보겠는데 저 자식 지금 내가 놓쳐버리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죄를 잡아야 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절도법을 넘어뜨렸다. 요거는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청구권을 보전, 나의 재판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요. 이때 말하는 상당한 이유란 최후의 수단을 얘기합니다.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 만약에 이 절도범을 내가 잡아넣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지갑 훔쳐가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고 얘를 다시 언제 또 만날지 몰라. 그래서 얘랑 관련해서 내가 더 이상의 다른 수단을 쓸 겨를이 없어.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얘를 넘어뜨린 거라면 이것은 자구 행위가 돼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고요. 이 밑에 있는 사례도 한번 볼게요. 몇 년째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도주 중인 사람이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권력 투입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공항에서 직접 체포한 거. 이것도 체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내가 데리고 재판을 하겠어.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얘를 막 쫓아가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하고 묶어두고 있는 행위. 요건 체포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구행위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당방위랑 자구행위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정당방위 자구행위의 공통점은 정대 부정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와 그리고 내가 공격한 쪽은 나에게 나쁘게 행동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을 공격했다는 측면에서 정대 부정이지만 차이점은 이 부정한 것에서 나타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여야 하고 자구행위는 과거의 부당한 침해여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 지갑을 훔쳐갔고 과거에 내 돈을 떼어먹었고 그래서 현재와 과거로 이 부정한 것을 구분하면 너네도 정당방위랑 자구행위를 사례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위법성 조각 사유의 마지막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복부 수술을 했어요. 복부 수술을 하려면 배를 칼로 갈라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의 신체에 이렇게 상처를 남긴 거기 때문에 상해죄 성립 여부를 봐야 하는데 일단 사람의 신체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거 상해죄 구성 요건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생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피해자 승낙의 요건을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 허락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처벌된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죽을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친구 보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애원을 해서 친구가 정성스럽게 나를 죽여줬어요. 요거 위법성이 조각될까? 피해자의 승낙으로. 피해자인 내가 승낙을 하긴 했지만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승낙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상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동이지. 그래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오히려 죄로 구성이 되어서 처벌되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렇게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비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렇게 5가지인데요. 각각의 사례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남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도했다. 자, 이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남자, 이 사람은 현행범으로 볼 수 있고요. 이 현행범을 내가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대요. 원래 체포는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적혀 있거든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이 사례는 체포죄에 성립되지 않고 정당 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을은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강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강도한테 폭행당하고 있는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강도를 때렸대. 그럼 정대 부정의 관계지? 요거 정당 방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위급한 침해가 부당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병은 자신에게 돌진하는 맹견을 피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가정집으로 뛰어들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맹견이 오고 있는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집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집에 피해를 준 거니까 정대-정의 관계고 이건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정은 거액을 갚지 않고 이민을 가려는 채무자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만약에 이민을 가버리면 재판도 못하고 돈을 못 찾잖아요. 청구권을 보전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의 수단으로 이 사람을 붙잡은 거야.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그럴 경찰 기다릴 정신이 어딨어. 재판 기다릴 정신이 어딨어. 그치? 요거는 자구 행위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무는 이웃 주민이 자기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라고 했어. 그래서 이웃집에 들어가 자전거를 꺼내왔다. 승낙을 해준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읽을게요.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시된 사례들처럼 위법성이 조각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에서 무의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임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